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대형주가 끌고 간 거죠. 뭐 최근에 삼성전자가 멱살 잡고 올렸다 그런 표현 자주 드렸는데 오늘은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G화학 이 두 종목이 오늘 17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합치면 세 종목이 거의 20포인트, 그러니까 지수 절반 정도를 세 종목이 담당한 거죠. 대형주 장세가 만들어졌는데 코스피 지수가 오르다 이제 어느덧 61선 근접을 했고요. 대형주 지수는 아예 61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저항대로 작용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필이면 또 이제 FMC가 시작이 되는 시점이라 이게 이제 저항이 될지 이번에는 이제 돌파하면서 강하게 이제 어떤 지지선으로 뒤집어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고비까지 일단 올려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동력으로는 일단 미국 시장이 이제 나쁘지 않았다는 점. 비록 이제 미국이 오늘은 새벽에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월봉으로 보면은 그럴 듯하잖아요. 큰 음봉 맞고 양봉으로 크게 돌리면서 이제 살아나는 그런 어떤 차트의 모습, 마치 이제 코로나 때 급락했다가 뒤집을 때 차트하고 좀 비슷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거 그냥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이제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은 기술적 반등이긴 하지만 긴축 속도 조절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하락 마감하는 가운데서도 투자자들이 주목한 건 몇몇 분석가들의 의견,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손꼽히던 마이클 윌슨이 4,150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실적 본격 하향 전까지는 반등이 나올 건데 다만 연말까지 한 3,700까지 더 빠졌다가 내년 1분기 정도에 약세장이 마무리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투자들 입장에서는 3,700을 보는 게 아니라 내년도 1분기에 하락장이 끝난다고 이걸 보게 되는 거고, JP모건에서는 이미 채권 금리는 정점 부근이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가면 물가는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고 그걸 감안해 볼 때 지금 성장주, 기술주의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ASML 같은 종목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멘트를 했고요. CT에서는 중간선거 후에는 경기가 안 좋았어도 올랐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좋은 건 사실인데 다만 이제 경기 물가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중간선거에 대한 어떤 주목도는 좀 낮을 것 같긴 하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패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는 CFRL에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선거가 있었던 4분기, 1분기는 가장 강했다. 미국의 S&P 500이 6.4, 6.9% 각각 올랐고 통계적으로 11월은 69%의 확률로 평균적으로 한 1%가량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번 달에도 괜찮으려나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동력이 됐고 그 외에 이제 영향을 준 거는 5대 금융주주에서 95조 원 정도의 유동성 자금을 확보를 하고 자금 지원을 한다. 이게 이제 최근에 자금 경색 이슈가 우리나라가 좀 있었잖아요. 레고랜드 이슈 때문에. 근데 이게 좀 풀리나 보다. 안도감을 주는 뉴스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찌라시 되게 많이 돌았던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텍사스 사학연금 쪽에서 이게 미국 6대 연금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국의 비중을 절반으로 낮추고 그만큼 또 한국을 일부 또 늘리는 전략을 취한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 봐서는 저게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내용이 나왔고 이게 또 외신에서 여러 군데에서 복수로 보도되다 보니까 증시 수급이 계속 좋아질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이게 또 있었고 특히 막판에 상승폭이 좀 커졌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 블룸버그에서 나온 건데 오후에 이제 중국에서 그런 루머가 돌았대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인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코로나 제로 정책에 대해서 이거를 마무리하는 그런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그거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나리오를 그린다더라. 확인이 안 된 거예요. 미확인 보도랍니다. 이런 게 돌아서 중국 증시가 급등을 하고 환율이 빠지고 증시가 상승폭을 키우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형주도 좋았고 이런 뉴스들이 또 뒷받침이 되면서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사연이 만들어졌습니다. 수급에서는 뭐 외국인이 양시장 다 샀죠. 기관도 코스피 샀고 종목이 중요한데 사던 종목을 그냥 샀어요. LG화학은 잠깐 팔았던 종목인데 다시 이제 매수로 들어왔고 삼성,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였잖아요. 외국인들이 매수하던 게. 그러니까 2차 전지를 10월 초부터 계속 제가 2차 전지 계속 삼성전자 이 구도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SDI, LG화학, 뭐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좀 외국인들 매수 상위에 있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종목군들이 지수를 주도를 했죠. 그 외에 이제 종목들도 뭐 건설주라든가 하이닉스가 다시 매수로 들어온 것도 좀 특징이었고 반면에 이제 어제 잠깐 매수 하나 보다 했더니 이제 인터넷주는 좀 팔았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LG화학 이런 종목들들, 뭐 하나에어로라든가 이런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 방산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과 2차 전지 또는 이제 그 삼성전자 이런 것들을 좀 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조금 엇갈렸습니다. 외국인들은 이제 LNF를 사고 에코프로비엠을 팔고 이렇게 엇갈리고, 그다음에 뭐 그 외의 종목들은 사실 2차 전지 쪽이랑은 아니죠. 그러니까 종목들별로 좀 골라서 넣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나노신소재가 좀 계속 실적이 뭐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히 크게 계속 쭉쭉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실적 평가가 좋은 종목군들을 좀 골라서 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엔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2차 전지 중에 일부는 좀 골라서 팔고 이런 형태를 보여서 종목별, 업종별 골라서 담는 그런 형태를 보인 것 같습니다. 자, 이외 이슈를 보면 사실 FOMC 11월, 12월은 뻔해요. 11월 0.75 올린다. 파월 의장 좀 신중하게 발언할 거고 12월 예상은 뻔하지 않나요? 뭐 11월과 12월에 지표 보면서 결정할 거다. 이런 이야기 할 거는 당연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시장에서 지나치게 긴장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파월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앞두고,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또 중요한 기술적인 중요한 자리니까 어떻게 이제 또 금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면 좀 안 되거든요. 하나, 그다음에 11월 증시의 주포와 주도주 구도. 일단 외국인들이 주포 노릇은 하고 있고 주도주는 2차 전지가 10월에 이어서도 넘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외에 어떤 것들이 움직일 거냐. 요 구도 뻔하지만 변화가 뭐가 되느냐가 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철강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도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자동차는 아직은 지금 발동이 안 걸리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이제 그대로 연결되는 건데 2차 전지가 계속 10월에 대장이었고 이번 달에도 일단 떠서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 이외에 하나나 두 개 정도 좀 센 게 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들 매도 수가 너무 세요. 너무 세면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보장은 못하지만 종목장에 대한 기대는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를 선택해서 업종 한두 개 정도를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종목들, 당장 오늘은 뭐 2차 전지, 네온, 원전, 철강, 그래서 네옴이나 원전이 움직이긴 했는데, 네온 원전 같은 경우는 테마성 종목이잖아요. 그 테마는 예탁금이 급증할 때 좀 위력을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탁금이 급증한 건 아니라서 연속적으로 쭉쭉 올라가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사이클 반짝반짝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업종별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이걸 좀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LG에너지 솔루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는 사실 되게 보수적으로 본 종목이었어요.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저실적 대비 시가총액 120조가 말이 되나? 이게 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다만 이 각도로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2차 전지가 성장성 있고 숫자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타당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분 관계인데 LG화학이 82% 정도 됩니다. 국민연금이 5% 정도 되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의 5%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분율을 보면 LG화학 82, 국민연금 있고 우리 사주가 3.5 정도 되거든요. 95.5%가 잠겼어요. 유통주식이 4.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 주가가 유통주식을 갉아먹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분 82%를 가지고 있는 LG화학이 또 강세를 보이게 되고 이런 구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유통주식이 이런 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형주들이 유통주식이 많지가 않아요. 금액으로 치면 엄청나죠. 근데 이제 지분율로 치면 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도를 보이고 있는 대형주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생각보다 유통주식이 15% 안쪽인 대형주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라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LG에너지솔루션 뭐 기업 분석이나 이런 것보다 좀 다른 각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설명을 드릴 게, 그 트레이더들의 수다 방송이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보셨으면 싶은 게, 제가 여기 보시면 트레이더들의 수다 방송을 오늘 아침에 올렸어요. 이게 좀 내용 보시면 이거 제가 어설픈 트레이더들이 아니라 실력이 있는 분들 거 올려놓은 거라서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이 방송도 시간 나실 때 꼭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 꼭 좀 부탁을 또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카페, 여기도 또 많이 가입과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